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원본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5번은 물론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네, 5번은 정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 사항 외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이 클래스 1이냐 2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PSG 기사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영문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인터넷 뉴스 사이트지로부터 디스하는 기사건이 좀 실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과연 맞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제가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미국 PSG 기자가 정정을 한 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외에 또 보충할 게 좀 있어요. 네, 꼭 우리가 빼먹지 말고 살펴볼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말씀 잘 경청하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상 후반부에는 무상증자를 100%, 200%가 아닌 500%나 한 1000%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참고가 되시고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의 우리가 원문 기사를 여러 번 보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뭐 잘 아시다시피 PSG 기자가 기재했던 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 과거에는 as early as. 네, 그래서 늦어도 그것이 아니라 빨라도 10월 뭐 이렇게 재심사 제출을 한다. 네, 이렇게 나왔었지만 이 as early as가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정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예, 요렇게 나왔죠. 9월이나 10월, 네, 요 9월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말이나 10월, 요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10월하고 어감이 완전히 틀리죠. 네, 어감이 완전히 틀립니다. 빨라도 10월은 10월 달에 낼 수도 있고 11월 달에 낼 수도 있고 12월 달에도 낼 수 있고 내년에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as early as라는 의미는 여기서 보시는 around the end of September or October 네, 요 얘기는 9월 말경이나 10월 네, 9월 말경이나 10월 around니까 이제 약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약 9월 말이나 10월. 요 것하고는 어감이 틀립니다. 9월 말이나 10월까지 제출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정세호 대표의 말과는 좀 어긋났던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으로 좀 또 쭉 내려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 볼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Another new element 뭐 해서 이 문구를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 언급에 있어서 클래스 2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죠? 네, 클래스 2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 클래스 2로 이번에 재심사가 결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영어 문구 중에 may라는 문구가 있죠. may라는 것이 뭐예요?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니고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추측. may conside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may conside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it's possible 했지 않습니까? possible 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지 확정됐다는 얘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possible하고 may라는 문구가 들어갔던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좀 돌려봤어요. 자, 이 another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던 이 영어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네. 보시면 자 여기는 클래스 2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거는 좀 번역이 좀 그렇게 충분치는 않죠. 예. 클래스 2로 고려할 수도 있다. 메이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메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썼어요. It's possible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번에 OS 업데이트한 거 있죠? 그 업데이트한 데이터의 평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유로 클래스 2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근데 이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원문으로 볼 때는 기자의 의견은 클래스 2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OS 업데이트한 거에 평가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겁니다. 요렇게 보셔야지 클래스 2로 확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요 점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클래스 2로 되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죠. 예, OS 업데이트 그 자료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부분은 OS 업데이트 하는 거를 왜 하필 기간도 걸리는데 왜 올렸느냐, 올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요, 결국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년간 판매할 신약을 고려하면은 이 특허 기간을 고려해서 이번에 보다 확실히 도장을 찍어 놓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확실히 성능이 우수한 건의 데이터를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그 특허 기간을 고려해서 보다 확실하게 데이터를 좀 내야 되겠다. 20년간씩이나 이제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신약이니까 미래까지 좀 내다본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측면의 생각도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이제 여러분 클래스 1 정도라고 된다고 한다면은 9월에 신청해서 11월 승인하는 가닥이 이제 잡힐 거고요. 만일 이제 클래스 2라고 한다면은 9월에 신청해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승인받는 구도예요. 이 차이, 승인의 차이 자체가 기껏해야 3 내지 4개월 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HLB를 매수한 이유는 앞으로 승인 받을 걸 대상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엄청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회사 IR처럼 한 2조 정도로 영업이익이 크게 폭증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차이는 한 3, 4개월입니다. 허가받는데 요 정도는 사실 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런 영업이익을 위해서 감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주가 자체가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쭉 잘 올라오다가 이 건 때문에 좀 밑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들락날락 패턴을 보이다가 나중에 다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승인을 받는다면 결국 나중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장은 좀 일단 요동을 치겠지만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면 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게 그 클래스 2라고 해서 HLB 주가가 뭐 폭락을 연이어서 하고 뭐 그런 경우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디스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먼저 이제 요걸 보면, 요거 청년의사에서 일전에
피어스지 그대로 베껴가지고 원문 해석한 거 그대로 올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기사를 좀 썼는데 7월 13일 06시 44분에 썼는데 HLB 리버세라닙이 미 FDA 허가 재신청 일정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네, 오락가락. 좀 같은 말을 하면서 좀 악의적으로 좀 쓰는 기사를 좀 쓰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의사 이전의 기사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번역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오버로 올렸다. 이런 많은 화살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얘네들로서는 일단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내용이라고 해봐야 또다시 그 피어스지 기사를 그대로 번역한 거를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냥 퍼날른 거죠. 퍼날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얘네들이 쓴 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그대로 번역해 놓고서 지들이 쓴 최초의 기자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조선비즈에서 또 기사 글이 실렸는데, 자, 요것도 좀 악의적으로 좀 디스하는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네요. HIV 간암신약 새 임상 결과 제출,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듯,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디스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고, 여기 보면은 임상 3상 추가 추적 자료 제출, 2등급 검토 가능성, 뭐 물론 가능할 수 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사를 쓴 것이 일단 눈에 띄네요. 그죠? 근데 조선비즈의 기자도 피어스 파마 기사를 보고 쓴 거예요. 그죠? 피어스 파마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피어스 파마 원문을 받고, 그리고 이 may라는 표현과 possible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의 차이는 사실 그 승인이 됐을 때에 아주 굉장한 매출과 아주 거대한 영업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 개월 차이는 3, 4개월 불과할 정도로 별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급하게 마음먹을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HLB의 주가 자체가 지난 목요일에 시간외로 저점을 찍었던 것이 이제 8만 원 근처예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별로 한번 보면은 88,800원이죠, 여기. 88,800원입니다. 88,800원. 그러니까 이 피어스지 기사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7월 11일 날 9.92% 내렸던 거예요. 그죠? 88,800원으로 저점을 찍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확 내려갔을 때보다 상황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피어스지 기사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빨라야 10월이라고 기사를 썼고, 그리고 클래스 2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그죠? 이 정도 표현으로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스 2는 똑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난 목요일에 88,800원 찍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금 개선이 된 거죠. 오버를 정정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단계적으로 시간 외에 그 주가 그걸로 봐가지고는 88,800원이 이번 사태로 인한 저점이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얼마 찍었습니까? 8만 얼마 찍었어요? 자, 보면 84,600원, 그죠? 84,600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점보다는 좀 위쪽이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피어스지 건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뭐 더 내린다 하더라도 목요일장의 시간의 시세인 그 8만 원대 초반, 요 가격선을 크게 하회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던 시간의 하한가 찍었던 가격대를 이탈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보도에서 모든 게 아주 안 좋은 상태의 그 HLB 주가가 저점을 찍은 걸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88,000원이라는 그 주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88,000원을 뭐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탈을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이탈을 하겠지만 기껏해 봐야 21선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21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다시 반전의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피어스지 기사의 최악의 기사의 저점은 지난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최악의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승인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 종목을 매수한 거고, 상황도 결국은 승인이 되는 것이지, 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것이지 승인을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켜나가야죠. 물량을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약삭빠른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순매수로 21만 주 했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JP모간 같은 주로 이때 계속 끌고 올라왔던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이나 이런 창구의 매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번에 피어스지 기사가 좀 나오기는 해서 그것이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어차피 주가가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이 필요했던 차에 그런 건에 오보가 나온 것이고, 거쳐갈 거는 거쳐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매물을 소화하고 좀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결국은 위쪽으로 치고 가는 패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앞으로도 뭐 뒷사는 기사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료들이 나올 때 그때 판단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먼저 주셔서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좀 받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신속한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그 사인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를 꼭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고민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무상을 100%, 200%가 아닌 한 500%, 1000% 정도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았다고 그랬죠. 자, 요 종목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스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요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